현대건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1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지금 현대건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은 주가 대응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이유를 우리는 SMR 보증 확정에 대한 소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반응을 한 세력이 있어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세력 이야기야. 그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현대건설은 제가 지난 8월달부터 8월 28일부터 꾸준하게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방송을 해왔어요.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현대건설이 지금에서야 바닥을 잡아서 고개를 드니까 뭐 조금씩 다른 방송이 올라오는데요. 자, 시간을 돌려서 이때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이날은 심지어 개파락까지 했었죠.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속상한 와중에 두려운 와중에 야수의 심장으로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기는 최저점이 될 겁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 맞춰냈다면 그 사람이 왜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는지 그 사람이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단순히 조회수만 노렸다면 현대건설이 이렇게 떨어질 때 방송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자랑하는 건 결코 아닌데요. 제 분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는 걸 검증을 위해서 이 영상을 잠깐 보면은 12월 2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해야 된다. 앞으로 주가 상승의 핵심은 대형 원전 프로젝트 계약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불가리아라든지 페르미라든지 홀텍이라든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EPC 계약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주가 올라갈 거니까 잡아놔야 된다는 말씀을 이날 드렸어요. 12월 2일. 한국 시간으로 12월 3일에 맞아요. 현대건설의 호재가 나왔죠. SMR 보정 확정까지.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현대건설에서 말씀드릴 이 내용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할 겁니다. 주가 대응하는데 핵심이 될 거고요. SMR 보정 확정 소식 좋죠. 근데 이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허나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최저점을 맞춰낸 사람, 그리고 급등 직전, 심지어 보조금 확정 소식 하루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타점을 맞춘 사람, 그 사람의 방송이 여러분께 유익할 겁니다. 채널의 규모가, 채널의 조회수가 여러분의 수익을 결정짓지 않아요. 맞나요? 우리 현대건설 앞으로 주가 급등할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서 지금부터 제 영상을 집중을 해봅시다. 우리 수익을 위해서 말이죠.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SMR 지원 보조금에 대한 내용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까지도 이어가 볼게요. 이 내용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선 일단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현대건설의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 SMR 보조금 확정에 대한 소식이 가장 핫했죠.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여기에 또 반응했던 메릴린치가 있습니다. 메릴린치를 제가 언급을 꾸준하게 드려왔었어요. 메릴린치가 앞으로 2026년도의 사이클을 대비하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 지금 180만 주가량 들고 있고 하나증권도 140만 주 매집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물량 들고 있어요. 자, 일단 재료를 보시죠. 재료를 보니까 매집을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홀텍이라든지 펠리세이드라든지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번 보조금을 통해서 SMR 프로젝트 지원은 2030년도까지 신규 원자력의 발전 용량 확보와 미국 내 원전 공급망 강화, 르네상스 진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합의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 보조금 줄 테니까 빨리 지어. 빨리 지으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참 올해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미국 텍사스 페르미 대형 원전과 불가리아 대형 원전, 미시간에 들어가는 SMR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저는 그래서 2026년도 1분기에 일단은 원전에 대한 EPC가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현대건설이 따낼 거라는 근거가 어딨냐?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현대건설을 방송하는 사람은. 현대건설은 최근 10년 동안에 EPC 최다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원전 23곳 중에서 8개를 현대건설이 했습니다. 그만큼 현대건설이 많은 원전 업체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선택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글로벌 완공 23곳 중에서요, 23개 중에서 유일하게 정해진 기한 안에 시공을 완료했고 정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이 정책적인 합의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신속성이요. 빨리 진행해라. 시공의 날짜, 시공 기한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예산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대건설만 시공의 기한을 맞췄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시공을 했어요. 구도 나오죠? 맞죠? 구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도에 원전 수주만 무려 39조 원까지 우리가 최대치를 노려볼 수가 있다. 현대건설이 원전주로서 전 세계에서 탑픽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승부를 걸 겁니다. 그 분기점이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좋아요 눌러서 우리의 의지를 불태워 봅시다. 현대건설 폭등할 거라 생각한다면 좋아요 꼭 누를게요. 1분기에는 SMR, 2분기, 3분기에는 페르미, 26년도 불가리아 원전 신규 2기, 지금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1조 8천억의 원전 수주 잔고가 있는데 2026년도 최대치는 39조 원입니다. 저평가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언제 되냐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점점 이제 되겠네 라는 상황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빠졌던 억울함을 해소하고 이제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릴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맞아요. 제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다 그랬죠. 이 내용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면 댓글도 남겨볼게요. 어떻게? 현대건설 폭등 이렇게요. 현대건설 폭등한다. 의지를 함께 불태워주세요. 남겨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현대건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댓글도 남기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현대건설 조금만 올라도 매도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분위기는 좋지 않겠죠. 우리 위해서라도 현대건설 폭등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자, 오늘 이 기준으로 내일장부터 대응 시작해야 됩니다. 찰나의 순간 뭐가 터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건설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입니다. 보이십니까? 자, 2025년 11월 24일 기준으로 수백억 원이었던 220억 원이었던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상환이 이루어졌죠. 날짜가 언제요? 12월 5일과 8일이다. 12월 날짜가 중요합니다. 12월 5일과 12월 8일이다. 자, 이 날짜가 왜 중요할까요? 지금 영상 끄고 나간 분들은 이거 모릅니다.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날짜를 여기에다 적어드려야겠네요. 잘 보세요, 여러분. 12월 5일과 8일입니다. 자, 이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증권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11월 달부터 떨어질 때 담았던 것도 맞지만 올라갈 때 좀 수급이 붙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커버링이, 그러니까 숏커버링이 들어오니까 하나증권도 이제 매집을 하다가 숏커버링 들어오네? 따라붙었다라는 케이스로 또 볼 수 있고, 또 여기에 중요한 거는 공매도 상환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 직전에 메리츠가 주가를 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환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 말은 이 메리츠라는 증권사를 통해서 공매도 상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일단 메리츠는 그럼 뭐예요? 공매도 상환으로 지금 물량을 받은 가능성이 높다. 주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메릴린치 뭐 했습니까? 메릴린치는 장기간 이 주식을 매집해왔어요. 공매도가 상환되는 날에 오히려 주가를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12월 8일에 17만 주를 매도를 해요.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지금 매수도 안 하고 있어요. 메릴린치가 바라는 건 뭐예요? 이 저렴한 주식을 내가 다 매집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끼어드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현대건설을 잘 매집을 하고 있던 세력이 나는 밑에서 더 매집을 하고 싶어서 공매도 상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이 주가를 찍어 눌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찍어 누르면서 한번 매도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물량을 다시 받아내야 되겠죠? 맞나요? 물량을 매도했던 것만큼이 아니라 매도했던 것 이상으로 더 매집하고 싶으니까 찍어 눌렀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답은 나오죠. 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량을 매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변동성, 흔들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현대건설에 대한 기준이 중요합니다. 7371, 7454 여기로 현대건설이라고
문자 신청하세요. 기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단순한 2026년도에 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의 알력 다툼이 시작되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맞아요.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롱 포지션의 세력과 기분이 나빠서 공매를 치려고 하는 세력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세력들의 다툼이 일어나면은 주가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근데 방향성은 결정되어 있죠. 저는 당연히 이거는 공매를 더 못 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는 해놔야죠. 왜? 일단은 상환을 받은 세력도 있으니까. 메리츠, 그죠? 잘 매집을 하고 있던 메릴 린치, 갑자기 메리츠가 공매 상환을 받아서 물량을 여기서 받았습니다. 맞나요? 메리츠가 상환받은 물량을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할 때 모두 시장가로 매도를 해버리면은 메릴 린치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준비 과정이라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이든 아니든 한번 털고 가든 한번 쏴주든 변동성이라는 게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중에 발생하는 수급을 보면서 기준을 잡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올라가는데 더 올라갈 주식을 팔면 안 되고, 떨어지는데 다시 올라갈 주식을 손절하면 안 되니까 그 기준이 여러분께 필요할 거예요. 기준 잡아 드릴 테니까 7371, 7454 여기로 현대건설이라고 남기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이 불확실성을 이용을 해야 돼요. 불확실성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역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역으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불확실성을, 대다수가 모르는 내용을 오늘 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방향성을 잡아드렸고, 그걸 장중에 활용을 해야겠죠. 아시겠죠? 네, 현대건설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개월 동안 많이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작되는 구간이니까요. 이런 미묘하고 미세하고 놓치기 쉬운 수급에 대한 분석도 오늘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많이 해드렸던 밸류에이션 산출은 다음 방송에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현대건설 영상 구독해 놓으시면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그죠? 이제 막 올라오고 고개를 들 때 현대건설이 뭐 SMR 보조금 확정받았다, 뭐 이런 좋은 소식으로 갑자기 방송하는 사람보다 현대건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이거는 최저점입니다, 매수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계속 바닥을 횡보하고 있을 때 이건 잡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현대건설 방송 여기서 오늘 마칠 건데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는 또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이 선물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떤 선물인지 바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만약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노력이라는 걸 아끼지 않으시는 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 아주 중요한 기회를 여러분이 마주하게 만들었어요. 왜 기회일까요? 왜 기회인지 지금부터 핵심 설명 드릴 건데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빅사이클을 잡아라. 많은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빅사이클이 과연 앞으로 어떤 게 될까?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하실 텐데요. 만약 여러분들 지금까지 원전부터 시작해서 조선, 반도체, 방산, 바이오 이 모든 사이클을 다 최저점에서 맞춰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는 다음 사이클은 뭘지 궁금하시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이클을 또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빅사이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 제 연락처로요,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남기면 돼요. 물론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요, 댓글로 빅사이클이라고 남기신 걸 인증하신 분들만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냥 문자만 빅사이클 보내시는 게 아니라 구독 누르고 댓글로 빅사이클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상담님, 매번 정말 빅사이클을 맞춰냈나요? 검증부터 해야겠죠. 정말로 매번 원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빅사이클에 맞춰낸 사람이라면 다음 빅사이클을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겁니다. 왜냐? 거듭 말씀드리죠. 기회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기회를 알고 승부를 걸어야 돼. 그 중요한 타이밍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노력에 대한 걸맞는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증부터 해보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2025년 2월 12일 본격적인 급등이 터질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께 주당 가격 24,200원에서 매수 방송해드렸어요. 핵심만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반드시 매수를 해놔야 됩니다. 반드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식이고 너무나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잘 차려진 이 밥상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자, 들으셨죠?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밥상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먹을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렸고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24,200원에서요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맞아, 초급등나면서 300% 폭등해버렸어요. 심지어 하나오션 역시도 말씀해드렸습니다. 조선 대장주 32,800원에 매수하자라고 방송해드렸고요. 그 매수 방송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2월 19일이죠.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떨어지니까 불안합니다. 하락하니까 불안해서 잡지를 못하고 보유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거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을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거다 거듭 말씀드리죠. 기회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나오션 어마어마한 호재 터지면서 363%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도 여러분에게 이런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어요. 와, 매출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매출이 2026년도가 되면요 여러분들 10조가 넘어가요. 25년도 10조 넘어가고 26년도 12조가 되고 영업이익도 와우 정말 대단하네요. 그죠? 1조가 넘어갑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중공업이 24년도에 들어서 엄청난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삼성중공업의 연봉상 차트에 보시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9년 동안 바닥을 기다가 2005년도부터 주가가 급등했고 이때 다들 뭐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똑같이 지금 9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래 대금이 심상치가 않죠. 수많은 자, 들으셨나요? 당시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저는 9년 매집설을 말씀드렸고 실적 사이클에 대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흘러왔던 패턴을 보셔라. 똑같이 급등한 타이밍이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급등 나왔죠 이미. 맞나요? 그리고 우리 채널 대표 한미반도체, 저는 여러분에게 HBM은 잭팟이다. 이거 터지기 전에 2023년도 11월 3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 조회수가 22회예요. 진정한 대박주는 아무도 모르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왜? 이게 간다고? 이게 무슨 주식인데?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의 4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이런 아이들 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핵심 한번 볼게요. 그 바로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HBM입니다. 한미반도체 생성형 AI의 HBM 반도체 생산. 자, 생성형 AI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HBM을 생산하는 게 바로 한미반도체 장비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그냥 간단해요. 자, 삼성, SK 하이닉스, 엔비디아의 납품을 하거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얘네 뭘로 만드느냐? 장비. 바로 한미반도체 장비예요. 자, 들으셨나요? 모든 게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기회를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허나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내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영상 댓글 남기세요. 빅사이클이라고요. 빅사이클이라고 댓글을 남기면서 제 연락처 737-7454 보이죠?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됩니다. 댓글 남기신 거 인증하시며 댓글 사진 저한테 보내시고 빅사이클이라고 남기신 분들에게만 다음 빅사이클의 종목을 공개할게요. 어쩌면 말이죠. 제가 방송으로 이미 알려드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맞아요. 눈치채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맞죠? 허나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빅사이클 종목 존재합니다. 문자 남기면 알려드릴게요. 놀라운 사실은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최저점에서 방산주 잡아냈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나 2차전지에 밀리지 않을 종목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대박을 눈앞에 두고 그건 말하지도 않고 선반영되었다라는 헛소리라면서 본인들은 매집을 하고 있어. 자, 자세히 볼게요. 들으셨나요? 급락이 나오는 주식을 놓고서 이건 월봉상 차트예요. 캔들 하나당 한 달입니다. 이런 주식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월봉을 보셔라. 매집이 되고 있다. 기회다. 펩트론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방송할 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주식이 그렇게 되리란 걸 모르니까요. 펩트론 말씀드리고 나서 648% 폭등 나왔습니다. 펩트론 최저점에서 심지어 급락이 나올 때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에이베바이오, 일라이 릴리와 함께 엄청난 계약 규모 터지면서 급등 나왔는데 계약 직전에 또다시 매수 10월 28일에 방송해드렸어요. 20만원 갈 걸 알죠? 라고 하면서요. 93,000원에서 방송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이 둘도 없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빅사이클을 잡으세요. 그 빅사이클 언제 어디서 어떤 종목이 기회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기회를 알고 승부를 걸을 타이밍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기회 잡으시면 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세요.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시기를 선사할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